이거 사진 하나 보면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군이 실탄을 휴대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계엄사령관 한 6시간 했던 박한수도 실탄 휴대 지시한 적도 없고 안 했다. 실탄통이 탄통입니다. 탄통. 당시 이 탄창은 아직 장착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탄통입니다. 탄통 가지고. 탄통이고 그다음에 총에는 장착한 총이 있고 장착 안 한 총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었군요. 그리고 이거는 저격수. 저격수 사진입니다. 이 저격수는 총이 좀 다릅니까? 총이 길죠. 총이 길구나. 총신이. 10월 중순에 제가 저기 특전사 국정감사 갔을 때 애들이 700m 있는 것도 맞추는 저격수들이에요. 이 검은 복장이 이게 707이죠? 707 중에서 이 삼각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저격수예요. 거치하려고. 그렇죠. 거치해서 쏘려고. 그럼 애들이 이 총을 가지고 어디서 쏘겠어요? 누구를 쏘았겠어요? 국회 잔디밭 마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대표님 의장님이 국회 직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옥상에서 시민들이 들어오면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탄이 들어있고 탄창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탄창이 있네요. 내가 부딪혔던 부대는 탄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병원도 비워놓고 의무사령부 통제하에 있는 국군 병원도 비워놨어요. 부상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중환자들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라는 뭐 살인에다가 끝도 없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어제 밤 11시에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요새 저한테 첩보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한동훈이하고 한덕수하고 추경하고 만난 다음에 지가 좀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그래가지고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무슨 개헌을 하느냐? 무슨 개헌을 하겠습니까? 국회 탄핵 못하게 하고 국회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국회 해산시키고 그런 개헌하겠다. 내가 지금 이거 민주당 때문에 했는데 내가 쿠데타는 실패를 했지만 개헌하겠다. 그런 주장 담화문을 발표하려고 그래가지고 참모들이 아니 되옵니다 뜯어 말렸고 오늘 아침에 하려다가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 거의 그 윤석열의 그런 상태는 정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신 불안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계엄을 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전두환 이런 애들은 계엄할 때 요인들 미리 다 체포하고 김대중 총재부터. 그건 좀 판단이 다릅니다, 대표님.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설픈 비상계엄이 있습니까? 12.12 사태는 생각해 보십시오. 정승화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전두환 하나의 그룹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계엄사령관의 무력이 있잖아요. 계엄사령관의 정승화를 밑에 놈이 치는 거잖아요. 하극상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병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승화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동원하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 부대까지 싹 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쿠데타 대 쿠데타의 전쟁이고 하극상이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 내라는 뭐냐면은 우리 민간인이에요. 총알 하나도 없는 민간인. 그렇죠. 그러니까 707 특임대를 비롯해서 한 400명이면 우리를 10번 더 삶아먹고 남는 무력이에요. 그렇죠. 우리 뭐 자체 무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된 거고 우리가 그 전부터 준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국회로 와서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한 걸 의원들한테 계속 깔아놔서 우리가 이긴 거지.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지 몰라서 이긴 거예요. 저희가 막은 거예요.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내려갔을 때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날짜가 뭔가 주술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중앙지검장 탄핵. 탄핵 때문에. 탄핵이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탄핵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원지검에 있는 수사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고 여기서 터져가지고 김건희에다가 제2의 윤석열 육성이 터지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태균의 세계 녹음 테이프가 그렇죠.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 막으려면은 군을 동원해야 되니까 지로서는 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사실상 저는 이번에 이창수, 뭐 조상원인가? 조상원, 네. 최재훈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네. 제가 최초부터 10월 17일 무혐의 처분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재명 대표, 정확히 김민석 말하면 최고, 작년부터 그랬어요. 네, 작년부터 그랬지만 어찌되건 김민석 최고가 내 말을 수용을 해줬고 네. 이재명 대표도 오케이 돼서 이게 추진돼서 엊그제까지 왔는데 갑자기 유보한다 그래서 나는 어제 정말 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예. 김민석 최고. 근데 다시 오늘 탄핵 것은 너무 잘했습니다. 어젯밤 이제 다시 의원총회 다시 열었습니까? 했었습니다. 네. 해서 싸움에도 때가 있고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싸워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저기 중앙지검장에 대한 네. 탄핵 소추가 이게 힘의 분산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서 네.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하경 의원 부의장도 네.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선 의원들이 확실하게 주장을 하니까 네. 그게 맞다. 너무 나는 정말 너무 고마워서 잘했고 특히 이번에 김민석 최고가 네. 여러 가지 예. 그 지도력이 돋보였습니다. 예. 너무 그렇죠. 칭찬을 해주고 싶고 제가 우리, 지금 예.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하고 이제 상황실을 같이 우리 또 운영하고 밑에 있습니다. 우리 거의 전략 실장으로서 우리 근데 박선원 의원이 이 국회에 계시고 특히 국방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쿠데타를 막을 수가 있고 이게 너무나 고맙고 정말 우리 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보가 있고 정보가 있어도 네, 이거를 혼자 맡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김병주 의원, 네. 김민석 의원, 부승찬 의원 넷이서 이제 서울의 범 팀이다. 우리는 그렇죠. 계엄을 막는 서울의 범. 네. 내년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활짝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자. 네. 그래서 서울의 범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막는데 혼자는 못하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열심히 수사했던 우리 박정원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을 네. 아니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사인까지 해서 오케이 잘했다고 해서 이첩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위 윤석열의 대노 경로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도 안 해놓고 지도 막 겁이 나서 막 박정훈 대령 예. 충고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해병대가 뒤집어 쓴다 그래서 막 우유부단한 상태였는데 뭘 명령 불법적으로 항명죄로 기소해서 3년을 구형했잖아요. 예, 이게 예. 1월 8일 제가 선거고 예. 1월 9일 날이 박정훈 대령 선거인데 예. 당연히 무죄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네, 더구나 그럼요. 저는 왜냐하면 군형법 제44조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게 된 거지 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명죄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 3일 네. 그 내란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4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해제하라고 가결을 시켰잖아요. 네. 그 가 있는 사이에 뭐 국무회의 위원들이 다 오지 않아가지고 네. 그것을 그 서명해서 수용하지 못한다 네. 해놓고 이자가 어디 갔냐면은 합참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어요. 대통령실에서 가가지고 왜 이자들을 다 때려잡지 못하냐고 국회의원들은 윽박 지르고? 왜 윽박 지르고 왜? 그 정신병자는 정신병자예요. 진짜 명태균의 말이 이번 이 대목 맞는 거 아닐까요? 5살짜리한테 총을 쥐어준 그대로죠. 그 5살짜리인데 조금 더 못된 놈이죠. 힘도 더 세고. 생활기록부 보니까 못된 놈이라고 나와 있던데. 네, 완전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장악을 못했으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더 못하냐고 하는 것처럼 박정훈 대령한테도 그런 거죠. 네. 왜 장관하고 여기서 못 뒤집냐고. 저 대령 하나를 저거 하나를 왜 못하냐고. 밟아버려! 막 이렇게 화를 냈겠죠. 그렇겠죠. 네. 그거 우리 박정훈 대령은 훈장을 줘야 될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본질과 본성이 드러나고 균열이 나는데 박정훈 대령이 큰 역할을 한 그럼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군 판사 이번 중령이죠. 이번 지금 군 판사님께서 정말 이런 쿠데타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분명한 무죄 판결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조국 혁신당 대표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재수 금감원장 그거 뭐 감사를 중단시켰다고 직권남용으로 지금 이 기소돼 있는 건데 당연히 파기돼야 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을 유죄로 할 것 같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사실 그 채널 A 사건과 이거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한동수 부장이 하려는 걸 다 무마시켜서 막은 거잖아요. 네, 아니 이문정 검사 그 보면은 마지막에 이문정 검사 직무 배제시킨 것 사인하고 2022년 3월 9일 날 3월 며칠 날인가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마지막 결재 공문이 이문정 감찰에서 배제시킨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 감찰 무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춘이 직권남용이 큽니까? 조국의 직권남용이 큽니까? 우병우의 직권남용이 큽니까? 조국의 직권남용이 큽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병우, 김기춘 다 무죄 받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대법원장께서도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특별 조치한다고 다 재판권을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사령관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책 회의를 했어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새벽에. 정말 사법부가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일부 판사님들께서 글을 발표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이것들이 계엄을 하면은 국회의장부터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장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남동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대통령 공간, 국방장관 공간 다 그 뒤에. 대법원장도 다 거기 있어요. 해병대 그 경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바퀴 돌면서 의장님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사무총장 김민기 의원 전 의원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의장 모시고 당신이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옆에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조희대 대법원장 관저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통로 하나 만들어놔라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조희대 쪽으로 가면은 얼씨구나고 잡아갔다 팔 유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장님이 여기서만 주무시면 안 된다. 호텔에도 주무시고 사저에도 가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국회 안에는 사랑제도 주무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도록 평소에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야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 그렇다고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넘어간 거예요.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우원식 의장이 들어오신 거 제가 봤습니다. 들어서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내가 우원식 의장 들어온 걸 보고. 그걸 미리 말씀드려놨거든요. 의장님부터 포획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도 쓸데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부의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회권이 생기는 게 여기까지 저 국민의힘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이 추영호 이거는 간신 아닙니까? 사실 그 내락이 된 것 같고 왜 국회로 안 오고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내란죄 방조범이 추경호라고 보여지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